자, 오늘 사연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유부남 사연인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의 맨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내의 맨 얼굴을 못 본 남자입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네. 연애할 때도 맨 얼굴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내라지만 결혼하면 맨 얼굴 자연스럽게 매일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단 한 번을 안 보여줍니다. 화장을 하면 나중에 흡수가 되어 사라지니까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와. 씻고 나올 때도 꼭 얼굴에 분칠을 하고 나옵니다. 맨 얼굴을 얼마나 보여주기 싫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가도 이제는 아내의 피부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매일 밤 화장하고 자는 아내, 화장 안 지우는 아내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와, 주시는데 3년이 지났는데. 최욱 씨는 일단 와. 사귀기만 해도 맨 얼굴부터 보죠. 그렇게 더럽게 웃지 마요, 최욱 씨. 아니 저는 네. 이제 나만 할 때 굳이 그렇게 힘들게 꾸밀 필요 없다. 나는 너의 내면을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맨 얼굴을 많이 보는 안쪽을 편이죠.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 이런 네. 사례들 저 혹시 방송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네. 넘게 했잖아요. 네. 여자 아나운서 선배들 중에서도 네. 맨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선배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 이게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같은 방에 있다 보면은 화장을 이제 지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실제 나오는 거하고 아 차이가 그렇겠죠. 커요? 예.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보면 커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아하 이런 이제 약간 아. 뭐 그런 누구 쪽에- 제일 큽니까? 예? 누구 제일 커요?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뭘 재밌는 건 다 얘기 못해. 아, 이거 이니셜. 이니셜 예. S. 네. 아 근데 일 직장이랑 또 집은 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지는 이제 휴식 공간인데. 저 근데 여기 집에서도 단 한 번도 아내 얼굴을 못 봤다. 아. 저는 개인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충격이 큰가 봐. 네, 네, 예, 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의 화장 네. 이 남자로 치환해서 보면은 뭐 깔창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령 뭐 키 작은 남자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뭐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하고 있잖아요. 야, 왜? 대변해줘요. 빨리. 이제 그분들이 머리. 항상 이제 깔창을 한단 말이야. 네네. 하는데 여자친구가 맨날 네. 깔창하고 만나. 근데 여자친구가 은연중에 하는 말이 난 진짜 나보다 키 작은 남자는 난 남자로 안 보여. 맨날 이런 걸 해. 그럼 깔창을 뺄 수 있겠어요? 뺄 수가 없잖아. 다음 주에는 하이힐을 신고 나가고 싶어. 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도 양말 속에 깔창 있는 거 있어요. 요즘에.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라도 신어야 돼. 네, 그렇듯이 이 남자도 예. 은연중에 약간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결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도 결국 이제 아이가 생기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TV에서 본 건데 어떤 배우였나 연예인이었는데 네. 장영란 씨였나? 출산할 때도 했대? 출산할 때도 아이라인을 그렸대. 네. 진짜 남편이 볼까봐. 그 와중에도 막 애 나오는데 애고 뭐고 없이 아이라인 그렸다고 내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못 볼 수도 있네. 이 여성에게는 이 네. 화장이라는 게 어.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영환 아나운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남편이 부인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화장을 하잖아요. 네. 예. 뭔가 꿈이잖아 음. 부인이. 예. 안-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 안 했어요. 안 했죠. 결혼하셨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부인이 와이프가 화장을 잘 안 해요. 네. 집에 가면 네. 화장 안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음. 집에 딱 갔다 옷을 막 이렇게 막, 엉망이야. 막 누더기야. 체육복 같은 거 아. 입고 막 대충 그냥 막 걸치고 있고 아. 그러면요. 솔직히 남자는 좀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집에 딱 갔을 때 제 와이프가 좀 이렇게 좀 정장 입고 꾸미고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정장은 아니어도 한복. 집에 정장을 왜 입어? 한복이고. 한복을 왜 입어?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된 뭔가 좀 집에 있더라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추리닝을 입어도 약간 좀 세련된 이렇게 체육복을 약간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긴장된 모습. 너무 대충 입으면 저게 좀 그래요. 네, 난 그래서 반대로
좀 화장도 좀 이렇게 집에 가면 했으면 하고. 좋겠다. 예. 아. 그 남편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아, 그 남편을 그래도 좀 사랑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좀 고맙게 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안 그렇습니까? 아내 민낯이 너무 예뻐요. 형 화장 지운 그래요? 거 엉망이던데 내가 봤는데. 나는 그 얼굴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편하게 있는 모습 너무 사랑스럽고. 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반대네 나랑. 아니 그래서 이 형 밖으로 돌아요. 아내는 뭐 그렇게 놔두고 밖으로 돌아요. 네네. 꾸민 애들은 밖에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내의 맨 얼굴을 못 봤다는 이분. 네. 일단 우리 고마워해야 된다. 이용 아나운서 의견은 고마워해야 오히려 맞다. 고마워해야 그리고 된다. 최욱 씨는 너무 아내한테 좀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히려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편할 수 있게끔 은연중에 아 나는 그냥 뭐 화장 안 한 수수한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보내줘야 네. 이분도 마음 편히 뭐 다 지울 수는 없겠죠 한 번에 뭐 파운데이션 정도는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립스틱 안 바르고 그다음에 아이라인 지우고 다음에 눈썹 지우고 해서 이제 그걸 뚝 나타나는 거지. 네, 점점 신경을 근데 진짜 안 완화하면서. 보기는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안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하면 하다못해 목욕탕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철저하겠죠. 문 잠그겠죠. 네. 그러면 조금 그런데 벽을 못 이게 벽에 있다는 얘긴데요. 음. 보통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욕실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욕실. 아니 좀 전 2초 전까지는 이거 좋은 모습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문제 있는 부분으로 또 바꾸세요. 잘 들려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은 아내의 피부 상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얼마나 불편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께는 하여튼 뭐 최욱 씨 말대로 그러니까 나는 외모가 당신의 외모가 어떻게 해야든 이쁘다. 네, 그죠? 이런 뷰티 얘기. 인사이드. 네. 네. 두 번째 사연 어떻게 네, 두 번째. 우리 이영호 아나운서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읽습니까? 네. 네. 되게 긴데? 아 그럼 제가 할까요? 그 우희 씨가 하세요. 네, 네. 좀 짧은 아니 거. 아나운서한테 그 아니, 얘기라고 지금- 했는데 긴장해. 그냥 목이 좀 아니 뭐 아나운서가 미디어에 아니, 약한 너무 아나운서인가? 길어.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제목은 이제 우리 오빠의 허세입니다. 남자들의 허세가 많잖아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고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체격도 커서 같이 있으면 뭔가 우쭐해지는 기분도 들고 보호받는 느낌도 들어요. 오빠도 그걸 아는지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빠는 몸으로 하는 싸움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예전에 13명인가 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었거든. 근데 10분 만에 상황이 끝난 거지. 물론 나는 다친 거 하나 없었지. 누구 목소리예요? 아, 남자친구. 네. 조금의 과장도 분명 있었겠지만 어디서 맞고 다닐 체격은 아니었기에 저는 믿어줬지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작스럽게 야근을 하게 돼서 오빠가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 근처 골목이 어둑해서 무서웠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거의 집에 도착할 때쯤이었을까요? 집 앞 골목길에 교복을 입은 남학생 5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빠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빠른 걸음으로 옆골목으로 꺾고 들어가더군요. 아하. 왜 이러나 싶어서 네. 오빠 바로 집 앞인데 뭐 하는 거야? 이 골목으로 가면 한 바퀴나 더 돌아야 된다고 50분이 더 걸려 라고 소리를 쳤더니 야, 목소리 낮춰 이씨. 요즘 고등학생 얼마나 무서운데 이씨. 야 특히 저렇게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애들 만나면 무조건 눈 깔고 도망가야 돼. 이씨. 야 조용히 해. 그러면서 몸소리까지 치면서 빠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가운데 두고 크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집에 도착을 했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체격이 아깝다. 지금까지 나한테 큰 소리 친 말들은 무엇인가? 남자들의 허세는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오빠들, 저 정말 궁금한데요. 남자들의 허세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네. 최욱 씨가 잘 읽었네요. 아, 맛있게 읽었습니까? 실감나게 읽었어요. 네. 딱 캐릭터랑 딱 맞네요. 네. 아니 허세가 남자들은 대충 다 있죠. 아, 좀 조금씩 있는 것 있는데 같아요. 최욱 씨는 어느 정도에?
뭐 최고로 부려본 허세 어느 정도예요? 허세요? 네. 저- 혹시 별로 없죠. 예, 저는 근데? 허세가 이게 실제로 많아요. 네, 없지 별로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약한 척하잖아요. 맞아. 네. 겁이 많고 일단. 겁이 많아요. 네. 네. 우리 이영환 아나운서님은 운동 좀 내가?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겁 많아. 이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네, 아, 먼데. 또 겁이 또 많아요. 근데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좀 걸린다거나 그런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때리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네. 나도 모르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한번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애들이 거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나도 모르게 진짜 순식간에 나와버렸어. 야 뭐야? 순식간에. 그냥 하고 나서 후회했지. 되게 후회했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적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때 맞았어요? 학생이 3명이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이 있었어요. 아하. 여학생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남학생들도 기죽기는 싫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항을 하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기 이러면 안 돼. 잠깐 있어봐. 하고 차에 갔어요. 제가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는데 하다가 네.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외면했던 굉장히 부끄러운 비굴한. 아, 그 학생들은 뭐야? 빨리 나오라고 막 이러는데 네. 못 들은 척했구나. 잠깐만 있어봐. 네, 뭔가 큰 거 하나 뭐 내가 갖고 오는 것처럼 네, 네. 하고 이제 도망갔던 경우는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런 상황 생기면 무섭지. 맞닥뜨리기 쉽지는 않아요. 네. 이건 이제 네. 좀 비굴하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싸움은 이왕이 뭐 가능한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네. 최고예요. 네. 네. 아무리 이겨도 그거는 문제고 아, 그건 문제예요. 저도 뭐 네. 피해고 네. 일단 싸움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러니까 일단 싸우겠다 그러면 네. 몇 명 더 데리고 와야 돼. 아 그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붙여가지고 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좀 혼내겠다. 이 네. 고등학생도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내가 혼내겠다 그러면 괜히 혼자서 뭐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몇 명 데려와서 제대로 한번 혼내자. 아 저는 아무튼 이 세상이 너무 아니야? 흉흉해져가지고 네. 조심스러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한테 많이 뺏겼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이제 뭐까지 뺏겼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많이 뺏겼죠. 네.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까지 한 400~500m 정도가 되는데 네. 일단 오는 이게 걸어가는 길에 뭔가 뒤에서 움직임이 느껴져요. 뭔가 맞아. 누군가 타다닥 이렇게 네. 움직임이 느껴져. 네. 그래서 맞아. 이렇게 그때, 살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나. 느낌이 있을 네. 때 나. 걸어가는데 뒤에서 탁탁탁탁탁 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 그때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저는 네. 뭐 갑자기 제가 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걸었는데 뒤에서 이제 날라차기를 아. 아하. 뒤에서 아니 무슨 뭐 인사도 없이 그냥 없어 그냥 와, 그 희한하네. 그냥 달려와서는 폭치기네 폭치기. 네, 근데 척추 경추 부분 7번 8번 사이를 강하게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도. 네. 그래서 허리를 맞고 이제 쓰러졌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개끌듯이 저를 끌고 가고. 진짜? 네, 그 빌라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골목 같은 데서. 뺏겼구나. 그래서 이제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없었어요, 저 돈이. 네.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왜 많이 하는 거 있죠. 10원에 몇 대. 10원에 안 돼요. 네, 그 형들은 꼭 10원에 한대요. 일단 깎아주지도 않아. 정가가 네, 그렇죠. 네, 소비자 가격. 네. 없었는데 승차권. 아. 승차권이 이제 제가 10장을 12장으로 만들었었거든요. 해가지고 회수권 같은 거. 예, 그걸 오려서 이제 12장 만드는 거 그거를 묶음으로 이렇게 스테플러로 맞아, 찍어서 맞아, 다니잖아요. 맞아. 예, 예. 그거 한 2개 정도. 두 다발. 네, 두 다발. 나는 뺏겼고. 시계를 뺏기니까 되게 이게 아버지가 사준 시계인데 아유. 되게 신경이 나더라고요. 시계. 저는 이제 파카 뺏겼다가 네. 다시 돌려받았어요. 어떻게? 솜털이라고. 아이 새끼 우리 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야. 세 번째 사연은 어떻게? 이것도 너무 깁니까? 아 너무 길어. 제가 할게요. 아나운서가 아니, 읽기엔 너무 길어. 3번 사연. 아 3번. 예. 4번 아세요? 4번이 제가 짧으니까. 4번 할게요. 4번. 네. 3번을 3번도 제가 이게 보니까 할게요. 좀 꽁트가 있네. 근데 좀 재밌게 좀 읽어요. 아, 제가? 네. 최영 씨가 할래요? 아니 해봐요. 네. 네. 밤마다 사라지는 남편. 아직 머리도 못 가누는 아기를 둔 초보 엄마입니다. 육아는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요즘 따라 너무 힘드네요. 평소에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7시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해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안쓰럽지만 하루 종일 아기 울음소리에 시달린 저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쉽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저녁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이상합니다. 새벽에 집에서 나가더니 출근할 때쯤 들어와서는 다시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4시 이렇게 나가서는 출근할 때쯤 다시 들어와서 한두 시간 자고 다시 가는 거죠. 처음엔 모르는 척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올 때쯤 현관 앞에 서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잠도 덜 깬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자마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갔다 와? 두 집 살림이라도 차렸니?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잤어 차에서 집에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애 우는 것 때문에 내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지. 잠이라도 편하게 자려고 차에서 자고 왔어. 됐니? 괜찮았어요? 좀 한번 해봐요. 네. 네. 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안쓰러웠지만 밤에 아기가 울고 깰 때마다 다시 재우기를 수십 번씩 하는 저는 아기가 잠들어도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푹 잠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 자겠다고 차 안에서 자고 오는 남편 이해는 하는데 왜 이렇게 얄미운 건가요? 제가 못된 건가요? 이건 좀 이해해 줘야 돼요. 뭘 이해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남편을 이해해 주세요. 그쵸, 그쵸. 남편을. 지혁 씨는요? 또 나 여자 편 들 거죠? 저요? 아니 저 영진 씨가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돌 조금 안 됐습니다. 돌 좀 안 됐어요. 예, 예. 아 아직 힘들 때네. 애가 근데 굉장히 잘 자요? 유순해요. 아 애가 잘 자요? 네. 아 애가 잘 자면은 많이 편한데. 애가 무슨 뭐 유전이 됐는지 여자 사진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걸로 한 10시간을 놀아요. 아. 여자 사진 하나 갖고. 울질 않아. 애가. 네. 알았어. 아이고 잘 만났어 애를. 애를 잘 만나고 뭐 내가 애복이 있어. 낳았어. 애복이 있어. 내가 난 거예요. 네. 예, 그런 애를 낳습니다. 아무튼 애가 이게 밤에 잠 안 자잖아요. 처음에 네. 나오면 잘 안 자고 그래서 좀 피곤해요. 저도 많이 피곤했는데 음. 근데 정말 그 남편들이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들도 있어요. 늦게. 일부러 막 약속 잡고 피곤해서요? 늦게 야근 아니, 잡고. 그러니까 야근 잡고 아니면 약속 잡고 회식 그러니까 집에 잡고 들어가면 피곤해지니까. 집에 가면 애 있으면 피곤하니까 아. 차라리 이제 좀 늦게 가서 아예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씻고 바로 자. 딴방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귀에 귀마개 꽂고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제 친구 중에 있더라니까요. 애가 중간에 깨. 네. 또 신생아들이 보통 한 2-3시간 간격을 한 번씩 깨고 그러잖아요. 네. 깨면 또 수유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 보통 남편이 그것까지 다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네.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한 80점 이상은 되시네. 어. 네, 차에 가서 자고 왔는데. 아, 80점 이상이 아니라 저는 거의 뭐 한 95점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쉬어요. 얼마나 좋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도 또 뭐 어쨌든 자기 아긴 하지만 그 이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은데 이 사연을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면. 근데 최욱 씨는 이 남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요? 이 이거 안 남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뭘 용서를 못해. 이렇게 대립각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생각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방송 재밌게 가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 해봐요. 네. 이 남자는 이거는 진짜 형편없는 남자입니다. 뭐가? 아니 네. 그러면은 그 아내는 걱정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차에서 자면 네? 네. 그렇잖아요. 걱정시켜서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가정인데 그럼 애 운다고 밖에 나가서 자고 뭐 집에 뭐 또 뭐 좀 안 좋은 일 있다면 또 밖에 자고 아니 그럼 이 남편은 도대체 하루에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이라도 좀 그러니까 자야 몇 될거 시간이라도 아니에요. 편하게 자려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못 자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 또? 자지 마 왜 이렇게 잘라 그래 아 좀 깨봐 졸려요. 아 그만 자라 아 저도 근데 진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차에서 네. 자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두 시간이라도 이건 자자. 진짜 뭐 대립각을 떠나서 네. 진짜 이거는 아내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차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어디 뭐 두 집 살림 하고 왔다면 딴 이건 데 가서 문제지만 뭐 딴 데 가서 자고 왔다 그러면 물론 문제지만 예, 진짜 차에서 안쓰럽게 자고 봐야 돼 왔다. 이거는. 그럼 예, 그래서 불쌍하잖아. 남편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다. 저의 경우에 대단히 아이가 덜 울었거든요. 네 맞아요 덜 울었고 지금도 이제 덜 울지만 네. 그리고 밤에 잠도 우리가 뭐 아이가 처음에 나서 한 100일까지는 네. 뭐 굉장히 뭐 낮밤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예. 왜 없었느냐? 일단 뱃속에서부터 애 대접을 해주면 안 됩니다. 아 배에 있을 때부터 배에 있을 때부터 애가 막 소중하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애가 있지만 애 없는 듯이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같이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전혀 이렇게 뭘 가리거나 에이스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술도 그냥 마셔도 되고. 에이씨 그거 안 돼. 사람이 큰일 나. 술은 빼고 그러니까 뭐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을 때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이가 네. 그렇게 막 보채지도 않고 나서도 지가 이렇게 보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동물적으로. 그 꼬마지만. 아무리 어려도 내가 지금 울어서 이 사람들이 날 돌봐줄 만한 이 상황이 되는지를 뱃속에서부터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요, 애를? 그래서 지금 우리 애는 전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얘기 형편없는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데. 애가 너무 불쌍하다. 아니 근데 실제로 애가 안 울기 때문에 약간 귀 기울이게 되네요. 아, 진짜요? 애가 안 근데 울어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뭐 그게 여기 이상했다는 게 아니고 애가 울어야 정상이래요. 안 우는 게 이상한 거고 애가 밤에 우는 게 정상이래요. 왜냐하면 그 동물적인 습성이 나오는 거잖아. 밤 되면 동물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누가 잡아갈까 봐. 자연스럽게 밤 되면 울게 된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안 우는 게 자, 이상하다. 누가 잡아갈까 봐 울면 잡아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울어요. 안 잡혀가려고. 더 진화된 케이스네. 똑똑하네. 네. 그래서 진짜로 저는 그리고 이제 애가 밤에 또 안 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에 너무 애를 오냐오냐 해줘서 그래요. 낮에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잖아? 안 피곤하지. 안 피곤하잖아요. 잠 안 하지. 저는 계속 괴롭힙니다. 애 뒤집었다가 들었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네, 저는 계속 애를 괴롭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애가 밤에 피곤하구나. 쓰러지죠. 얼마나 옥선당했으면 밤에 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엄마를 편하게 하고 가족의 평화를 찾는 그런 태교고 육아 방법. 애랑 놀 때도 애가 그 근력이 필요한 놀이들만 하더라고요. 애를 막 잡고 막 이렇게 애가 뭐 근육이 나와 있다니까. 돌도 안 지나는데. 어깨가 발달했어요. 근데 반은 맞아, 반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애를 조금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약간 좀 할 해야 필요도 된다. 있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좀 한번 좀 올려주시면. 이게 여러분 의견 고맙겠습니다. 좀 들어야 되는데.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가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네. 하여튼 뭐 밤마다 사라진 남편에 대해서 저와 이영호 아나운서의 이건 생각은 이해해 줘야 돼요. 남편분을 이해해 줘야 된다. 네. 쪽이고 우리 최욱 씨는 그래도 남편이면 집안에서 같이 있어야 육아를 된다. 좀 해줘야 된다. 그만 좀 자라. 그만 좀 라는 자라.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연은 우리 이영호 제가 아나운서. 읽겠습니다. 네. 난 여자가 있는데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이미 일찍 해서 유부남 소리를 듣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참 평범하고 평범한 남자지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 후배 여사원이 같이 밥을 먹자며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후배와 점심을 먹는 사이 밥 친구가 됐지요. 점심시간이 되면 후배와 함께 뭘 먹을까 같이 고민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가면 후배가 수저도 챙겨주고 물까지 챙겨줍니다. 오, 좋은 직장 동료이자 착한 후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다가도 그래도 여자랑 이렇게 매일매일 식사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괜히 아내에게 죄 짓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후배에게 우리 너무 매일 같이 밥 먹는 것 같지 않니? 이제 가끔씩만 먹자 라고 하기엔 또 너무 오바 같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에게 자꾸 죄 짓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후배는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딱 이겁니다. 퀴즈가 좋다 톤이죠? 아니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이렇게 저기 해줘. 정영 씨가 이 사연이 소개되는 동안 여기 뭘 하나 적어놨는데 뭐라 했는데? 나의 로망이라고 적어놨네. 아니 제가 적은 건 뭐냐면 가능성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일 큰 가능성은 남자 오바입니다. 1번. 남자 오바? 남자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서 제일 큰 힌트를 얻었냐면 밥을 먹으러 가면 후배가 수저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다는데 최욱 씨도 나한테 챙겨줘요. 그 정도는. 후배가 챙겨주죠 보통. 물하고 수저 정도는 그 뭐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근데 매일매일 먹는 데잖아. 그건 물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매일매일 먹는 있는데 데잖아. 그래서 왜 여사원이 매일 같이 밥을 먹자며 조르는가? 여사원의 인간 관계가 굉장히 척박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아니면 이 남자가 매일 밥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선배니까 또 거의 거의 사겠죠. 사겠죠. 하겠지.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같이 밥을 먹는 거일 가능성이 전 좀 크다고 보고 다만 이제 한 뭐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먹는 매일 거는 먹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좀 있다. 이 여사원이 만약에 이 남자에게 뭔가 좀 매력을 느꼈다.
뭐 이랬을 뭐 가능성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고민을 할 일인가? 땡큐지. 아니 고민 아니 여사원이 같이 예. 밥을 먹자고 하는데 좋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 즐기세요 이거를 이 상황을. 아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아내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야. 그죠? 착한 사람이야. 착해서 그런 거야. 왜? 본인 사연이세요 혹시 이거? 예? 본인 사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한 번씩 아니 직장 이렇게 다니면서 여사원이 아니 저 후배 여자 아나운서 예를 들어 또 선배 아나운서와 같이 다 예쁘잖아 또. 아니 그 또 직장 동료니까 물론 예쁘시죠. 누가 그렇게 밥을 사달라고 그러죠? 예? 아니 그냥 여자 아나운서랑 단둘이 밥 먹기도 합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있을 수 오 있죠. 대박. 예. 아 저는 되게 많아요. 그게 왜 솔직히 대박이에요, 말씀드리면. 어? 그게 무슨 대박이에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후배도 계시고 선배도 계시고 저희 동기도 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상황 네. 자체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다고 너무 또 이슈화 시키면 이건 또 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즐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세수는 너무 많아요, 그죠? 매일매일 먹는 건 좀 그래. 좀 질릴 텐데. 아니 왜 자꾸 죄 짓는 기분을 가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밥 일주일에 먹는 한 건데. 2번 정도. 그러니까 왜 죄 짓는 기분을 갖냐면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만약에 착한 거야. 아니 뭐 자꾸 착하다고 그런 표현하세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도 그냥 뭐 이 남자는 밥만 먹는 거고 남자도 그냥 밥만 먹는 거다. 그러면 먹을 수 있죠. 아니죠. 이거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지나친 자기만의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지나친 도덕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와 반둘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먹으면 안 되지. 맛있는데? 같이 그 친구랑 먹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아니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죄 짓는 기분을 갖지 말라는 거니까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짓는 기분을 떨치라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네. 결혼을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관없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도 안 하면 좋지요. 근데 네. 어때요? 스타일이 어때? 좀 여자를 좀 되게 이렇게 좀 최욱 씨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자를 좀 이렇게 자기 걸로 좀 이렇게 좀 일단 소유하려는 그런 그런 거 스타일이에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굉장히 그 존중하는 거죠. 의심 좀 약간 전혀 없어요. 아니야? 네. 그래? 네. 본인이 의심을 많이 당하죠. 여자로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연애를 해요. 아, 네. 저는 이 남성들이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저는 항상 이제 여자를 접근할 때 같이 밥 먹자고 하잖아요. 네. 언젠가 이제 어떤 여자한테 밥 먹자고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야, 카톡으로. 근데 답을 왜 안 오나 봤더니 카톡에 그 한 줄 멘션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영혼을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인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보냈다고요? 아니,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자기의 카톡에다 그걸 딱 남겨놨더라고. 그게 뭐예요? 밥 먹기 싫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냥 당신이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아이고 밥 먹는 거 안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아니 무슨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대단한 뭐 연애를 해야 밥을 먹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밥을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 밥을? 네, 같은 사람이랑.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딴 사람들이랑 좀 먹고 이렇게 좀 해야 그 직장 생활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조절을 해야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네.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때요? 별로냐? 뭐 아니었어. 이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이 30대 중반 남성분 하여튼 우리 내 사연을 좀 쭉 읽어봤는데 뭐 기대하셨던 것 이하로 아마 답변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첫 회고 또 우리 이용호 아나운서가 오늘 좀 와이키키 갔다 오느라고 네. 상태 이렇게 썩 좋지는 아니 이거 않죠? 계속 하는 겁니까 이거? 코너가? 아니에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못해. 나는 이렇게는 못해.